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쓰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읽어볼 책은요, 백은서 작가의 끝맺히지 못한 그 소설의 결말이라는 책입니다. 책 함께 읽어볼게요. 백은서, 열정이 가득한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다. 언론 관련 전공자지만 상상력이 풍부하여 글을 자주 끄적이곤 한다.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현재의 삶에 충실해지기 위해 하고 싶던 일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타인의 시선에 벗어나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다. 네, 그러면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끝맺히지 못한 그 소설의 결말이라는 작품입니다. 공주와 왕자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지막 줄을 읽으며 책 너머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다. 아이들은 꼭 자기가 동화책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 마냥 저마다의 미소를 띤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사실 궁금했었다. 이 아이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고 저렇게 미소를 띠는 건지. 그들에게 물어보려던 찰나에 지도 선생님이 들어와 내게 말했다. 선생님 고마워요. 오늘 마지막 날이죠? 아이들 아쉬워하니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꼭 해줘요. 선생님이 반발짝을 두고 속삭였다. 아이들은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한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떤 녀석은 울상이 되었고 어떤 녀석은 얇디 얇은 두 손으로 내 다리를 휘어감고 또 어떤 녀석은 자기가 접은 색종이를 무심하게 주었다. 또 올 거라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며 한 명 한 명 보듬어 주었다. 문 밖을 나서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달랠 새도 없이 지도 선생님이 내게 그만 가라고 했다. 아마 내가 더 미적거린다면 선생님도 아이를 더 달래기 힘들겠지.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결국 나왔다. 나오자마자 문자가 왔다. 지도 선생님이었다. 고마웠어요. 너무 잘해줬어요. 아이들도 고마워할 거예요. 1365 포털 사이트에 봉사 기록 적어 놓을게요. 너무 잘해줘서 추가적으로 6시간도 더 넣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꼭 아이들을 내다판 것처럼 이런 기분은 정말 사실 나도 아이들에게 정말 봉사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 스펙이었다.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쓰기 위한 명목이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즐거웠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웃게 해줄지 매일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주일에 4번, 2주 동안의 봉사 시간이 마무리되니 고단함이 밀려왔다. 집에 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기도 전 나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SNS를 확인하고 있었다. 몇 시간 안 봤다고 친구들의 스토리는 나에게 어서 확인해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난 몇 번이나 다짐했었다.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웃고 있는 사진밖에 없는데 왜 보는 건지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만 것일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서 이 고단함을 씻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 전화번호를 뒤져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어디야? 오늘 만날래?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거기서 봐. 친구와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지하철로 향했다. 퇴근길이라 그래도 온갖 다짐을 하고 올라섰는데 평소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어폰에 노래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자니 아무래도 아까 내가 아이들에게 읽어준 동화가 자꾸 생각났다. 결말이 원래 이랬던가? 소위 어른이 되고 나서 아이들의 동화책 따위는 읽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왜 은연중에 읽지 않았는지도 떠올랐다. 결말이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현실을 알고 나면 아이들의 순수한 환상을 깨는 것이니까. 어렸을 때는 나도 아까 그 개나리 반 아이들처럼 의문을 품지 않았었다.
그저 책에 나온 말 그대로 그저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까지만 생각했지. 그 뒤의 이야기는 머릿속으로도 그려보지 않았다.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난 내가 유치원 친구랑 싸우던 말던 넘어지던 말던 행복의 의미도 모르고 누가 물으면 그냥 웃으며 행복하다고 했다.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모습은 이랬다. 지금의 나는 행복한가? 아주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가정에 사이좋은 부모님, 그리고 한 입 달라고 하면 다 먹어버리지만 다음날 자기가 다 먹어버린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오빠. 누군가 내가 다니는 학교를 물어본다면 그래도 선뜻 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수준의 대학교. 방금처럼 부르면 나올 수 있는 친구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매 순간 달라지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그렇다고 콕 집어서 행복해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읽어준 동화책에 물음이 꼬리를 물다 보니 어느새 몸의 진동은 멈추었고 문이 열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나도 함께 내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다.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친구와 대화를 할 때면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이 불쑥 나올 때가 많다. 오늘도 그랬다. 술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 친구는 내게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래서 보기 좋단다. 그런데 친구가 내게 그 다음 한 질문은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야? 친구가 친하든 안 친하든 우리 모두의 단골 멘트가 있다. 뭐하고 지냈어? 가끔씩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읊을 때면 가끔은 취조하는 느낌도 났지만 그래도 말하면서 내가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고 나 자신이 놀랄 때도 많았다.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는 나에게 뭐하고 지냈어? 라는 말보다는 무슨 일 잘하고 있니로 항상 시작한다. 그래서 아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나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른다. 그런 친구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일 것이다. 난 왜 이 친구의 말에 몇 초 동안이나 고민하면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왜 행복한가, 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도저히 모르겠다. 자문을 구해봤자 직접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날이 갈수록 핸드폰에서는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식의 광고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진 걸까? 나도 맨 처음에는 이러한 앱을 만들어서 유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위험할 수도 있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속한 어느 회사나 학교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항상 익숙하게 오가는 학교와 집, 그리고 특별할 때만 나가는 외부 활동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드무니까.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를 잘 아는 친구들보다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르는 사람에게 큰 기대감을 갖고 만나려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자가 끝이었다. 정말 친구의 말 한마디에 무모한 짓을 저질러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술기운에 한번 저질러보자 하고 운 좋게도 모집 중인 어느 친목 모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잠들어 버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백은서 작가의 끝맺히지 못한 그 소설의 결말이라는 작품 읽어드렸는데요.
뒷부분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책 소개해 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